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4분입니다. 미국장과 유럽장의 급반등 영향으로 아시아장은 일단 오늘 따라서 급반등 마감했습니다. 아시아장도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장, 어젯밤에 유럽 마감과 비슷하게 급반등이죠.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지금 급락한 상황에서 바로 급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급반등이 시세의 어떤 신뢰도가 높은지는 저도 의문이라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잘 못 올라오고 하방 경직성을 몇 거래일 동안 짜불짜불 기면서 확인하다 올라오면 반등의 신뢰도가 그래도 좀 높을 수 있는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V자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장 그죠?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제가 여기서 오늘 밤에 더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아침에 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죠?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들. 악재가 진행되고 있다. 해결된 거 있느냐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번에 추세적 반등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거나 해서 추세적 반등, 하락 추세가 끝나고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해결돼서 여기 있는 악재들 중에 뭐가 해결이 돼서 올라갈 것 같다, 추세가 반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악재가 하나 단기적인 악재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떤 추세적인 악재들이죠. 전쟁, 글쎄요, 전쟁은 좀 일시적인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죠.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긴축이란 이슈는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될까 말까. 3월달에 첫 금리 인상이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어떤 악재들도 지금 쉽게 해결될 거다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어려울 거다. 저는 추세 전환 어려울 거다. 계속 하락 추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예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진 저의 시나리오에서 딱히 벗어난 거 없고요. 하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급락 이후에 반등이 필요한 자리에서 지금 일단 기가 막히게 반등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물론 타이밍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어지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충 하루 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대충 이쯤에는 좀 반등이 올라와야 된다 싶었는데 일단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반등 장난 아니네. 독일 지수가 어제 8% 가까이 올랐다면서 코스피는 아침에 땡 하니까 2% 넘게 갭상승을 했잖아. 야, 이거 무서워서 이거 숏포지션 들어가겠어? 혹은 수익을 누적시키라는 이야기 했는데 요거 하루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니까 이거 수익 누적 못 하겠는데? 그냥 숏포지션 청산해야겠는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추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러이러한 악재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반등지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고, 계속 내 평단가만 딱히 위협하지 않는다면, 내 계좌에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계속 내 포지션, 기존 숏 포지션을 홀딩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버텨보는 거죠. 제가 주식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영상 녹화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공부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드리는데, 그죠? 사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의 포지션과 시장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숏 포지션 잡았다고 계속 하락만 하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반등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상방을 바라본다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눌림이란 게 있고 하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때 나의 포지션과 반대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힘을 제공해 주는 게 공부거든요.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책 많이 봐야 된다. 그죠? 나만의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굳이 일일이 다 차트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간 하락 추세 중에 일단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장도 시원하게 올라왔고요. 오늘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근데 아무튼 일단 시원하게 상승 마감해서 콜옵션들이 대박이 나고 풋옵션들은 쪽박을 찬 그런 날이었습니다.
옵션의 무서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은 하락 중인데 다시 하락 중인데 뭐 지금 현재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뭐 엄청난 폭락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독일은 어제 8%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8% 오르고 지금 2% 빠지는 거니까 여기다 대고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2%씩 빠지는 게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밤에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제 급반등을 했죠.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이고 다 같이 반등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디쯤에서 반등을 멈출 것인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한다라면 어떻겠어요? 일단은 여기를 저항으로 확인을 했고 저항이 그래서 이거래일간 저항을 확인하고 반등이 멈췄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래일 만에 하락을 멈출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의심되기도 해요. 일단 이벤트가 FOMC가 있거든요. FOMC가 3월 15일, 16일인가 그러니까 그게 다음 주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FOMC 직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예상이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저만의 혼자의 생각인 거고요. 그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봐야 되는 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반등을 멈출 것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마감되면 이거래일간 저항 확인하고 멈춤꼴이 되겠는데 솔직히 이거래일 확인한 거는 좀 신뢰도가 좀 낮을 것 같긴 해요. 하루 정도 더 확인하면은 좀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냐, 그죠? 이거래일 확인한 거하고 3거래일 확인한 거는 분명히 신뢰도의 면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요런 점들 하여튼 요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겠죠. 미국도 이제 어제 반등을 했어요. 어제 반등을 했는데 그럼 또 어딘가에 또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항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 지금 S&P는 현물지수 요 차트를 기준으로 어디가 저항일까요? 대충 여기 어딘가 저항이지 않겠어요, 그죠? 요렇게 대충 박스권 봤었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지난번 붕괴시켰던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일단 저항기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넘는지 못 넘는지 이런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은 어떨까요?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붕괴시키면서 저항이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생각엔 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뭐 더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가 저항이라고요. 일단 여기가 저항인데 뭐 여기 터치할지 안 할지는 일단 모르는 거고 터치할지 그대로 꼬꾸라질지 뭐 넘어갈지 이런 건 모르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저항은 여기 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저항이에요? 여기 직전 저점 뭉태기가 있는 자리죠. 여기 지지력이 있는 자리였고 그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 싸움을 보시면 되겠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뭐 저항을 누적시키는지 어쨌든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의 차트 모양이 대부분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오늘 밤에 경제지표가 발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로존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여기서 뭐라 하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CPI 미국 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두 가지를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로존의 어떤 이런 통화정책 회의는 솔직히 미국 주식 시장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일단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 시장 보면서 중요한 거는 CPI가 될 건데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CPI가 높게 나오면은 주식 시장에 안 좋을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긴축 우려 때문에 안 좋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CPI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긴축 우려가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3월 그 다음 주에 바로 금리 인상이 예상된 시점에서 이번에 CPI가 한번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이 얼마나 큰 호재일 거냐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그저 국제유가나 이런 게 최근에 겁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CPI가 분명히 높게 나올 것이라 생각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일단 뭐 저의 일반적인 뭐 상식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고, 주식시장의 반응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는 그 무적의 논리가 있죠. 선반영. 예. 선반영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움직이고 나서 선반영 됐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주식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의 기본적인 일단 지금 시장을 보는 생각은 그래요. 3월 15일 날 16일 날이 FOMC 회의니까 최소 일단은 반등을 어젯밤에 했으니까 그래도 이 흐름 좀 이어나가서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뭐 그래도 하락은 하지 않고 뭐 올라가거나 버티거나 하겠지라는 게 일단 저의 막연한 생각.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벤트가 이때 있으니까 올라오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뭐 이때까지는 이대로 움직여주지 않겠어? 라는 막연한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늘 밤에 이 CP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 주에 FOMC 회의에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같이 껴져 있는데, 일단 뭐 그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긴 한데 이번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지수 저점이 나왔던 때가 3월 23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날 아마 이날이던가 아니면 하루 이틀 전후인가 모르겠는데 요 부근이 하여튼 3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때 부근이 저점 부근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게 보이는 건데, 이 만기일까지 폭락을 하고 나더니 그 뒤로는 이제 기적적으로 대세 상승 뭐 버블 슈팅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저 2020년 3월 달에 교훈 저 사례를 기초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미친 폭락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이런 것도 아직까지 너무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그죠? 2020년 3월에 나왔던 것처럼 뭐 이번 만기 이후에 뭐 급반등을 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튼 그 악재들도 지속되고 있고 기본적인 분석, 악재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상에서 뭐 하락 에너지가 소진되지도 않아 보이고 이러니까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나 둘 다 이래저래 시장의 그 추세적인 반등 이런 거는 영 멀었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죠? 일단 뭐 어느 정도 다들 되돌리고 있어요. 다들 일관적으로 딱딱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 우려를 지나치게 빠르고 급격하게 빠르고 과하게 반영했던 부분을 전부 다 일제히 되돌리고 있고, 오늘 밤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일단 음봉으로 밀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저항이 어디라고요? 잊으시면 안 되겠죠. 361.5 대충 이 부근입니다. 그죠? 요 부근이 무너지고 나서 이 아래까지 내려온 건데, 일단 이번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그 356 요 부근이 어떤 저항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했어요. 아, 여기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한번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서 또 저항을 확인할지 모르는 거고, 일단 여기 어디 저항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일단 뭐 의미 있는 저항은 361.5 정도에 있다란 말씀 드렸고, 모르죠. 또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도 만약에 여기 357, 356 부근에서 못 오르면 이 거래일제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오른다고 한다면 일단 361.5 부근까지는 뭐 일단 터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코스피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오늘 거래량 많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서 거래량이 감소한 거니까 여기에다 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한국 뭐 딱히 드릴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 저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그죠?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 중 적절한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이 얼마나 급했는지, 주식시장 하락이 얼마나 급하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시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일선 부근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급등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이 급등에 대한 어떤 정상화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던 추세, 가던 방향들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5일선, 그죠? 5일선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5일선 부근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5일선 넘어서지도 못했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지수는 할 말이 없네요. 1300이 저항이니까 요 부근에 오면 또 뭐 숏포지션 물량 더 잡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간 아직 반등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 미국장, 유럽장 보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물가지수도 보면서 물가지수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점들 하면 되겠고, 미국 주식시장 저항 이야기했죠. 미국 주식시장 저항 이야기했고, 나스닥도 뭐 저항 같은 거 확인했고요, 그죠? 국제유가 지금 뭐 이거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110달러를 현재로선 어떤 지지선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마감된다면 110달러가 어떤 지지선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 하여튼 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우려는 조금씩 긴장감이 낮아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이슈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거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